네, 반갑습니다. HRS 정셰프 정호영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한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개정법 내용을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고용노동부 입법이라든지 국회 입법 예고를 통해서 이 모성보호와 관련된 여러 개정안들이 올라갔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통과되지 못하다가 이번 새로운 국회에 들어서면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들이 이제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관련 사항을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사항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진 배경을 보시면은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이제 개정 법률안 34개가 사실상 우후죽순으로 이제 국회에 이제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고, 소위 어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것을 통합해서 일괄 대안을 마련해서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제 이런 추진 배경이 이제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자, 먼저 배우자 출산 휴가인데요. 일수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 것을 알 수가 있고, 분할 사용 횟수가 1회에서 3회로, 또 휴가 사용 절차가 청구 방식에서 고지로, 그리고 기한이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였던 것이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난임치료휴가 같은 경우는 일수가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가 이제 됐고요. 유급일수 또한 최초 1일이 유급 처리되던 것이 최초 2일이 유급 처리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사실을 이제 누설 금지 의무가 신설이 이제 되면서 그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보호가 강하게 이제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육아휴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육아휴직 6개월 연장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같은 자녀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라든지 한부모 근로자라든지 장애아를 자녀로 둔 부모라면 기본적인 육아휴직 1년 플러스 6개월을 연장해서 쓸 수 있는데요. 이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관련한 부분인데 신청 자녀 대상 연령이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가 됐다는 부분이고요. 육아휴직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환 시 그 기간에 2배를 가산하는 것으로 굉장히 확대가 됐다는 점을 미리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관련 사항은 법률이 공포되고 나서 4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그렇다면은 지금 9월 26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대통령 그 재가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한 보름 정도 걸린다고 보고 10월 10일에서 15일 정도 사이에 만약에 공포가 이루어진다면은 4개월 경과라고 하면 내년 2월 10일 이후 한 중순 정도에는 기본적으로 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행 시점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공포되고 나서 4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다만 위에서 보시는 이 사업주의 근로자 난임치료휴가 사실 누설 금지 의무는 공포되는 즉시 시행이 된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배우자 출산휴가부터 하나씩 차례로 세부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한 조문씩을 같이 이제 살펴볼 텐데,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부분이죠. 자, 현행 기준으로 보시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도록 이제 돼 있고요. 그 10일이 유급 처리됩니다. 다만,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 한정해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개정안에 따르면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청구가 아니라 고지 방식이고요. 휴가일수도 10일이 아니라 20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그 기한도 보시면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가 아니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고요. 배우자 출산 휴가는 3회 한정해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할 횟수가 확대됐다라고 볼 수 이제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지라고 하면 좀 청구보다는 좀 일방적인 느낌을 이제 주게 되고요. 또 20일이라고 하면 당연히 소정 근로일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한 달 정도를 쉬게 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예,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 기한도 이제 늘어났는데 기존에는 청구 기한처럼 이제 명기가 되어 있었다면 120일 이내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 횟수도 근로자가 권리로서 3회에 한정해서 나누어서 요청할 수 있는 그 유연성이 좀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이제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부칙을 보시면은 시행일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통과된다고 하면 내년 2월 한 10일부터 중순 사이 개정법이 시행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 다만 부칙 2조를 보면은 적용례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8조의 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청구 기한이 남아있는 근로자 또는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자, 이게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요. 자, 이제 그 배우자가 출산을 하고 나서 10일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행법에 따라서 다 썼습니다. 근데 다 쓰고 나서 개정법이 이제 시행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 개정법이 시행이 됐는데 여전히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라면 추가적인 10일의 휴가를 이제 쓸 수 있다라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잘 아시고 개정법 시행일에 따라서 배우자 출산 휴가 일정과 매칭을 잘 시켜본 다음에 개정법이 추가로 적용될 것인지 여부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난임치료 휴가입니다. 요즘에 난임치료로 관심이 많으신데, 자, 현행 기준으로는 연간 3일 이내 휴가를 이제 청구할 수 있고, 최초 1일인 유급, 당연히 이틀은 무급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정법에 따르면, 연간 6일 이내 휴가이기 때문에 전체 휴가 일수가 2배가 됐고요. 유급 처리되는 휴가도 최초 1일 유급에서 최초 2일 유급으로 처리되도록 2배수로 이제 늘어났다 보시면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 의사에 반해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안 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부칙을 한번 볼까요? 시행일은 이제 이 법 공포 4개월이라는 기본 이제 기준점이 있는데 이 사망은 공포 즉시 이제 시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서가 있죠. 자, 그러면 적용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3조입니다. 부칙 3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조의 3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난임치료 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즉, 그러니까 이 개정법 시행이 되기 전에 이 3일의 휴가를 다 써버린 경우에도 개정법 시행으로 인해서 추가 3일을 이제 쓸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단서를 보면은 개정 규정 중 유급 휴가 기간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난임치료 휴가를 2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개정법에 따르면 이제 연간 6일 휴가고요. 최초 이틀은 이제 유급인데 이미 개정법 시행 전에 이제 예를 들면 이틀을 써버린 사람이다. 그러면 하루는 유급이고 하루 무급 처리 받았겠지만 소급해서 뭐 유급 처리해 주는 것은 아니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난임치료 휴가 살펴봤고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한 부분을 일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육아휴직 보시면은 특징적인 부분이 현행 기준으로 19조의 2항에서는 그냥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라는 단순한 조항이었는데 단서를 보시면 좀 길게 붙었습니다. 자, 보세요. 다만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각각 제1항의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즉 맞벌이 부부가 이제 있는데 한 자녀에 대해서 이제 3개월 이상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가 되겠죠. 두 번째는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4조 1호상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세 번째는 고용노동부령에서 따로 이제 정하게 되겠죠. 시행규칙. 그 정하는 장애아의 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즉 지금 개정법에 따르면은 모든 근로자 육아휴직이 자동적으로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1년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는데
단서상에 있는 사유 세 가지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한다면은 6개월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도록 좀 조건부로 육아휴직을 1년 6개월로 이제 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조의 4를 보시면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형태가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기존에는 이제 육아휴직을 2회 분할해서 쓸 수 있도록 돼 있었지만 개정법에 따르면 3회 나누어 산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항을 보시면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실 때 한 번의 기간이 최소한 3개월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돼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1개월로 기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3개월씩 네 덩어리로 쓸 수 있었다면은 지금 개정법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개월 단위로 12덩어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 필요할 때 이렇게 한 달, 한 달씩 쓸 수 있는 상황인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유연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운영상에 좀 이렇게 유연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고요. 업무를 배분하는 방식이라든지 업무 대체자를 뽑는 것에 있어서 좀 지혜가 많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행일을 또 볼까요? 부칙 1조 보시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제 시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를 이제 보시면은 19조 있죠. 그 다음에 19조의 4 제1항이 이제 3회 분할인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에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다 써버린 이제 분이라 하더라도 단서상의 요건에 해당하면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19조의 4 1항에 따라서 보시면 기존의 2회 분할인데 육아휴직을 이미 2회 분할해서 쓰신 분도 남아있는 휴가가 있다면 3회 또 나눠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것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부분인데 중요하죠.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그 대상 자녀 연령이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항을 보시면은 기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육아휴직을 1년 쓸 수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따로 1년을 쓸 수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어떤 근로자분이 나는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 이것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을 해서 쓰겠다라고 할 때 그 1대1 교환이죠. 그러니까 이제 육아휴직 남은 1년이 이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으로 추가되는 개념이었는데 만약에 이제 개정안에 따르면은 육아휴직을 1년 이제 쓰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한다 그러면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자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그 기간의 2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육아휴직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할 때 그 기간이 굉장히 이제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이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행일을 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포 4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는 이 기준이 여전히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자, 5조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가 이제 있습니다. 19조의 2 제4항 단서는 이렇게 돼 있죠. 자, 단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육아휴직 중에서 안 쓰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 법 시행 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받아 사용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이후 남아있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만 이제 적용한다. 뭐 이건 말이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이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제 허용받아서 사용 중인 경우도 이제 이 개정법을 허용해 준다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 넓게 인정을 해주는 건데 다만 육아휴직이 남아 있어야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 2배로 가산한다는 개념 자체도 육아휴직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이제 전환을 이제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한 거는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유의사항은 아까 우리 앞 5페이지에서 보셨던 이 육아휴직 기간 1년이 있고요. 추가되는 6개월이 있는데 이 19조 1항 4항 이 개정사항의 단서가 1년 6개월 전체를 말하는지 1년만 말하는지 육아휴직의 기본 1년 그 부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정확히 읽어보겠습니다. 제19조 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19조 2항 본문에 따른 이제 그겠죠. 본문. 본문이 뭐예요? 자, 보시면은
19조 2항 5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본문이기 때문에 본문에 있는 휴가만 2배로 가산이 되게 되죠. 그래서 단서에 있는 6개월 추가되는 것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또 추후에 노동부 지침이 나오거나 하면은 또 세부적으로 적용점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한 언급을 이제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사항과 관련해서 저 핵심적인 사안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 말씀드리면 비슷한데요. 근로기준법 관련한 개정 법률안이 총 15개 정도가 또 국회에 많이 이제 그 입법 그 제안을 위해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것을 이제 통합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는데요. 자,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 보시면은 첫 번째가 이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직근로자의 임금 미지급 시 지연이자를 부과한다라든지 고의 반복적 임금체불이나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한 신용제재, 정부 지원 제한, 공공입찰 계약상 불이익부여, 특히나 재밌는 것은 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그 다음에 출국금지 요청, 반의서 불발제 적용 배제 등 제재 조치가 강화됐다는 건데 여기 있는 내용 다 강론에서 보진 않겠지만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 시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은 자,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서 출근율 산정 시 불이익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도 뒤에 가면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임신 중 여성이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 전후 육아가 90일이 아니라 100일이 된다는 것도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그리고 36주 이후로 확대했다는 겁니다. 기존에 36주 이제 이후라고 돼 있었는데 32주라고 해서 이제 앞당긴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부분은 유산 또는 조산 등 위험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신 주수 12주 이내 32주 이후하고는 상관없이 임신 전 기간에 대해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시행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될 때 우리가 잘 주목해서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행일은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보시면은 법률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녀고용평등법은 4개월 기준이었는데 근로기준법은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제 돼 있죠. 자, 그렇다면 10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공포가 된다면은 내년 10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법이 시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근 간주와 관련해서는 공포한 날이기 때문에 공포 즉시 개정법이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미숙아 출산 시 출산 전후유급 확대 및 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여기 이제 위에 이렇게 있죠. 이거와 관련해서는 공포 4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그 일과 좀 궤를 같이 해서 시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모성보호 관련한 것은 좀 더 앞당겨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강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인데요. 이제 현행 법률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조에 따라 지급해야 되는 임금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5호에 따른 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면은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지연이자가 붙는다. 우리 그 시행령에 따르면 100분의 20으로 확정이 돼 있죠. 자, 근데 이 조항은 사실상 이제 그 재직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이제 됐었는데,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다음 각 코어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코어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가 있다라고 했는데 1호 보니까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36조는 이제 퇴직이나 사망 이후에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 못하는 경우인데 2호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죠. 자, 43조에 따라 지급해야 되는 임금이라는 것은 우리 정기불 원칙이라는 게 43조에 정해져 있는데 자, 우리 임금 지급일 있죠? 회사마다 다르지만 25일인 경우도 있고 10일, 5일 다양한데요. 그 임금 지급일로 정해진 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하루라도 늦게 되면은 이 연간 100분의 20의 지연이자가 붙게 된다는 것이 명기된 부분이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법률의 시행일이 언제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제 시행이 이제 되도록 이제 돼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곧바로 공포가 된다. 그래서 10월 10일에서 한 15일 사이에 공포가 된다. 그럼 내년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 정도에 시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적용례를 보시면은 37조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37조 1항 2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체불 임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인데요. 사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처벌이 주어지는 것이 이제 뭐 핵심이죠. 근데 이제 이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 민사상 개념인데 우리가 이제 체불 임금이 발생했을 때 징벌적 이제 손해배상 청구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체불된 임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매기도록 하는 것인데 43조 8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로자나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해서 다음과 같고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금 등의 3배 이내의 금액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만 원 체불이 됐다 그러면 1,0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 지급해 주시오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 엄청나게 이제 무서운 조도가 되겠습니다. 자, 1호, 2호, 3호 이렇게 사유가 있는데요. 명백한 고의로 임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가 1호고 2호는 1년 동안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세 번째는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1번은 해당하기 힘들겠지만 2번, 3번은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금품 체불에 있어서 생겼기 때문에 사업주분들은 성실히 임금을 지급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 이 43조 8 부분도 공포 1년이 경과되고 난 달부터 시행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차 유급 휴가와 관련된 부분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라든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것을 뭐 출근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없다 보니 이 출근율 산정이라든지 또는 이 연차 휴가일수 산정 때 약간 불이익을 볼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 연차 이 출근으로 간주한다는 것으로 완전히 이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 개정법 시행부터는 그냥 출근으로 간주를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하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든 모두 이제 그 출근으로 간주하게 된다라는 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도 마찬가지고요. 시행일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법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호에 보시면 60조 6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된다 되어 있죠. 그래서 이 60조 6항 4, 5호인데 이것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만약 즉각 공포가 된다면 10월 달 10일에서 15일 정도 사이에 시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겠습니다. 적용례를 보시면은 이 개정 규정은 이 시행일 이후죠. 이 시행일 공포한 날 이후니까 공포한 날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부터이기 때문에 이미 이미 개정법 시행 전에 이 시작이 된 경우는 이제 그 이전 거 소급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시작하는 경우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11페이지 보시면은 임산부 보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출산 전후가 뭐 기본 90일인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개정법에 따르면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 전후 육아가 100일이 됩니다. 기본 90일인데 미숙아 출산은 100일이 되고요. 이 미숙아 범위는 그냥 고용노동부령으로 따로 정해놨다는 것이고 74조 7항을 보시면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현행은 36주 이후로 되어 있지만 이제 32주 이후로 해서 이제 앞당겨졌고 그 다음에 특징적인 부분은 여기 있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는 임신 전체 기간에 대해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이 모성보호에 대한 부분이 엄청 강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할 때 어떤 부분이 이제 정해지는지는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시행일 보면은 이제 이 부칙 1조 이제 2호를 보셔야 되겠죠. 자, 74조 1항 및 7항의 개정 규정 공포 4개월 경과한 날이기 때문에 자, 이제 모성보호 관련한 남녀고용평등법처럼
만약에 즉각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된다면 내년 2월 중순 정도 시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적용례는 보시면 시행일 이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이제 이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개정법 시행일 이후 출산하게 되는 경우, 만약에 미숙아를 출산하게 된다면은 이 법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남녀고용평등법,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는 지침이나 가이드가 이제 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 나오는 대로 저희가 별도의 특강을 하거나 아니면 자료를 배포하거나 영상을 만들어서 또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아무쪼록 건강하고 좋은 인사관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